안녕하세요, 고창수 PD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이제 뭐 이미지,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뭐 사진 이런 쪽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컨텐츠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뭐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꽃 검색이라고 이미지 검색 중에 가장 먼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초반에 알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서비스고, 저희가 뭐 일반 분들이 이게 인공지능이다 이런 개념을 별로 안 갖고 계시더라도 꽃 검색을 해본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꽃 검색을 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늘 하시죠. 되게 편하잖아요. 바로 찍으면 이제 이게 어떤 꽃이고 뭐 이런 걸 다 알려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 같으면 주변에 물어볼 사람 있으면은 뭐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웠는데, 그렇게 굉장히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됐다. 물론 뭐 꽃 이름을 꼭 알아야 되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그냥 단순 호기심을 충족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이제 꽃 검색을 약간 이제 넘어서서 꽃 검색이 가능하다면 이제 뭐 꽃뿐 아니라 일반 사물 아니면 사람 이런 모든 그런 거를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어떤 거고 뭐고 이런 걸 다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꽃 검색은 사실 다음에서 먼저 지금 카카오에 인수가 됐지만 시작을 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네이버는 이제 그러니까 꽃 검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는 이제 꽃 검색을 넘어선 모든 걸 다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 검색이라는 용어를 쓰고, 네이버는 또 여기에 스마트 검색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쇼핑몰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뭐 만약에 노트북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이다 이걸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을 살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쇼핑으로 이걸 연결해서 뭔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뭐 검색이라고 하면 원래 그 네이버가 굉장히 그동안 강점이 있었고, 그런 이제 검색 DB 이제 쌓아놓은 거에 연결을 시켜 놓은 데다가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하면 거기에 네이버가 또 더 이제 네이버 쇼핑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또 강세가 있는 쇼핑을 연결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제 연결을 잘 시켜 놔서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네이버의 스마트 검색이라는 거를 이제 써보고 했는데, 저는 뭐 온라인 쇼핑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뭐 내가 저게 궁금하다 이게 뭘까 해서 꽃은 사실 궁금해서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것들 몰라,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보고 이게 궁금해서 찍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저 사람 입은 옷이 뭘까? 뭐 저 사람 들고 다니는 가방은 뭐야? 뭐 이렇게 해서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제가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검색이라는 걸 시도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뭐 꽃 검색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뭐 꼭 네이버뿐 아니라 어느 포털 사업자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서비스를 검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게 쇼핑몰이 있다고 하면 뭐 그렇게 다 연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검색은 해보면서 든 생각은, 야, 이게 뭐 돈 벌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너무 처음에 딱 받아서 꽃 검색처럼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이게 이용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저도 삐뚤어졌나 봐요. 돈을 벌려고 하네? 약간 뭐 돈 버는 게 당연한데 저도 좀 이상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돈 버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내가 근데 돈만 벌려고 하나 뭐 이런 거를 준 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제가 받은 그냥 선입견이라는 거지 꼭 그게 네이버 스마트 검색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인제서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구글 렌즈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건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스마트폰에서 다운을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 렌즈라고 하는 이 어플은 되게 유용하게 제가 사용을 했어요. 특히 해외에 가서 되게 유용한데, 왜 그러냐면 구글 렌즈로 해외 가서 뭐 내가 중국을 갔다, 뭐 영어야 우리가 대부분 조금씩은 이해하니까, 근데 뭐 중국을 갔다, 아니면 어디 아랍권을 갔다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언어를 잘 모르는 곳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판이라든지 뭐 메뉴판 이런 걸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구글 렌즈는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사실은 그건 글자로 인식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진이니까. 왜냐면 그 글자지만 그거가 텍스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글자도 이제 이미지를 인식한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중국말 잘 모르고 아랍 쪽에서 쓰는 언어를 잘 모른다고 해도, 제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갔다 뭐 하더라도 구글 렌즈로 촬영을 하면 거기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글 렌즈에서 또 이게 어떤 거고 하는 이제 그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그거 플러스 이제 거기 나오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글자인 거죠. 그거를 텍스트화로 변환해서 그 번역까지 해주는 그런 게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은. 해외 가서. 그래서 간판에 써 있는 거 보면 찍어서, 아, 저 간판이 뭐라고 써 있는 거고, 저게 어떤 뜻이고, 뭘 파는 데고 하는 검색까지 물론 되고, 번역에다가 검색까지 하여튼. 그래서 되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글자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로 사실 이제 그 스마트폰이든 PC든 받아들여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글씨를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밖에 읽을 수 없었던 그런 글씨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PC라든지 하여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걸 해독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돼요. 이제 물론 이제 번역을 얼마나 수준 높게 하느냐, 번역이 몇 %까지 일치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계속 이제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에다가 번역 기술까지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음성 인식을 해서 바로 사실 통역을 해줄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글자들이 있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출력된 인쇄물들도 사실은 다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꽃검색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을지 몰라도, 이 이미지 인식이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고 아이디어가 접목되면서 이제 이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쪽으로 발전이 돼 가고,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자체가 이제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정부라든지 뭐 어떤 기관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앞으로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한테 자꾸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려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해는 뭐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딱 내가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꽃검색처럼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그게 컨텐츠화된 서비스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대중적인 성공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연결해서 인공지능이 더 빠르게 더 사람들하고 밀접한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컨텐츠 분야가 단순히 호기심을 해결하거나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 주고 뭐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기업들이나 개인이 뭐 내는데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감이 발전해서 우리 산업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전체 인류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검색, 그러니까 꽃 검색, 이미지 검색, 그리고 이제 발전돼서 아까 얘기 드린 네이버 이쪽에서 하는 스마트 검색해서 뭐 모든 사물들을 다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사물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쇼핑몰로 쇼핑몰로 연결해 주던 그런 발전도 있었고, 여기에 이 구글 렌즈라고 하는 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림 글자를 인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까지 이제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고, 내가 정말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너무 필요한 서비스고, 이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야, 이런 것까지 되는구나. 야, 이게 발전하면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겠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무슨 아이디어를 더 더해서 뭔가 해볼 서비스나 무슨 사업을 해볼 만한 게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물론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들 중에 뭐 아주 사람들한테 이제 기존의 그런 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뭐 걸 보여주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뭐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곧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으로 인해 사실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이제 적용되면서 나온 것, 이제 성공한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그런 걸 주고, 스마트폰이 그런 변화,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냈듯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거를 할 거고,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기업이 된, 그리고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된 기업 같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나타날 거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기술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터넷과 같은 기반 기술이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항상 처음 시작하다 보면 마지막에 얘기가 좀 되게 거창한 얘기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또 이미지 관련 분야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컨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에 대해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